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부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뭐 며칠간 춥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실내에 그냥 있다 손 치더라도 항상 움직이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밖에 나가면 그 뭐 우한 폐렴 때문에 뭐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운동들 하세요.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에? 또 병을 약으로 못 고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열어보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 장기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장기만 고장난 것이 아니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간신, 비폐신, 오장육부와 서로 무엇인가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과 신장은 몸속의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콩팥에도 기능이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된다. 어찌 보면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일을 하고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해요. 공동 운명체죠. 요 심장과 신장은 혈액순환이라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서로 보완적인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장기가 어느 장기가 하나가 기능이 저하되면 반드시 하나는 또 다른 기능 저하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심장과 신장은 혈관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연결되어 있냐? 동맥과 우리 몸의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약 9만 6천 킬로미터랍니다.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생각도 못합니다. 이 두 장기는 혈압, 전해질, 체액량 등 이런 것들을 함께 조절하면서 체내 혈액순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심장과 신장에 모두 부담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심신증후군, 요건 마음 심자에다 콩팥 신자, 심신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악화된 심장과 신장 기능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돼 있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순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은 우리 그 뭐야 이게 거기 뭐죠? 재활용 깡통이나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 삼각형에다 화살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이 없지 계속 순환된다는 뜻입니다. 심장과 신장,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은 화고 그 다음에 콩팥은 물이에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콩팥이 망가진다. 뭐 망가지는 것보다 기능이 저하된다.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계속 짜고 보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심장의 그 끊임없는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해서 온몸의 장기로 혈액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 박출된 혈액의 양의 약 25%는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콩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심장의 수축과 이완, 짜고 보내고 하는 이러한 힘이 약해지면 콩팥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짜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짜면 요만큼은 못 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못 가면 혈관 덜인 콩팥을 지나가던 혈액이 빨리 쭉 밀었을 때 쭉 빠져나가야 돼. 쭉 못 빠져나요. 못 빠져나간 그 피는 전부 다 혈전입니다. 일시적으로 고이는 우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혈전이에요. 혈액이 콩팥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높아져 재기능을 못하게 된다. 콩팥균이 저하되는 뜻입니다. 또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있는 이 교수팀들이 이런 연구를 또 한 겁니다.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이런 펌프 기능이 가장 약한 그룹은 심장이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장 기능이 좋은 그룹에 비해서 말기
신부전 발생 위험이 4.13배가 높다라고 한 거예요. 심장과 신장은 동양의학적으로 화와 수의 문제고 별개의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약하면 신부전 발병 위험이 4.13배가 높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입니다. 4.13배면 10명 중에 5명에 2명 중 하나는 신부전이 걸린다. 이게 콩팥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또 신장의 여과 기능 저하는, 신장이 이 노폐물을 거르는데 그 여과 기능이 제대로 못하면, 여과를 하지 못하면 가장 강력하게 이 신장의 여과 기능 저하는 가장 강력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싱겁게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뇌경색,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저염식을 권한다면 그들의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 라고 고혈압의 세계적인 권위자 마이클 엘드만 교수가 이 소금과 혈압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 그러면 싱겁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찝찝하게 먹어야 심장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는 고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교수가 연구한 내용을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거르는 속도가 늦어지면, 물론 또 콩팥이 우리 몸속에서 몸속에 퀼트라서 뭐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죠. 그래서 콩팥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거르는 속도가 느려지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염분이나 수분 등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러면 심장도 아주 치명적이다. 불필요한 체액을 쌓아두면 혈압이 높아지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야.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심혈관계 질환을 또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심장과 신장은 서로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다는 거예요. 또 더 크게 나가면 오장육부 중에 어느 장기 하나가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것만 기능이 떨어졌다고 약을 먹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장육부와 서로 상관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의 여과 기능이 약해질수록 고혈압 발병 빈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심장과 신장은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서 신장 기능이 약해서 이걸 다 못하면, 즉 혈관 내 혈전이 있으면 심장은 더 센 압력으로 피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펌프질하고 있어요. 그것이 혈압 상승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심부전증 환자 5만 1989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위험도를 분석했더니 이들의 50%는 콩팥이 아닌 심장병으로 사망하더라는 거예요. 신부전증 환자가 콩팥 망가져서 죽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으로 50%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과 심장은 상호 아주 굉장히 뭐랄까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다. 뭐 그 얘기보다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장기도 꼭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과 신장 건강을 동시에 어떤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라.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심장 검사를,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신장 콩팥 검사를 꼭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장과 신장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의식적으로 좀 빠르게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신장 혈관을 튼튼하게 강화한다. 그리고 주 2, 3회 정도 30분 정도 걸어라. 그래서 맨발로 걸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은 화, 신장은 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과 불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심장이 강해서 이거 불인데 불이 너무 많으면 신장 물이 말라버리고 그죠? 또 신장 기능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과 불의 상관관계가 아주 애매해요.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음식밖에 안 돼요. 심장약을 먹으면서 신장약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콩팥 약을 먹으면서 심장약을 주진 않아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약으로는 동시에 이런 것 기능을 보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식은 동시에 섭취가 가능하다. 아셨어요? 음식은. 그래서 이 음식으로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가 심장과 신장 기능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법이고 삶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별개의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동시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한 장기가 고장나면 다른 장기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분당 서울대병원과 이 서울대병원에서 이 교수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또 특이하게도 가장 나쁜 곳, 아픈 곳, 통증이 심한 곳, 기능이 떨어지는 곳만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픈 장기, 가장 아픈 곳, 기능이 떨어진 곳만 저기 콩팥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픈 곳만. 아시겠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면 미리미리 오장육부의 상태를 보고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느냐? 그게 바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살아있는 생식의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오장육부와 모두 80% 이상 골고루 이렇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음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 비율을 할 수 있는 것은 생식밖에 없어요. 그게 오행 생식이야. 유일하게 내가 뭐 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좋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심장병 있는 사람한테 신장 콩팥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거 미친놈이잖아요. 또 콩팥 기능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 얘기하는 거 미친놈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보혈압의 권위자 마이클 엘드만 교수, 이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면 좋은 면보다 안 좋은 면이 많을 것이다.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뇌경색,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염식을 권한다면 그들의 수명을 짧아질 것이다.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음양오의 상관관계를 알면 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부연 설명해드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 또 콩팥 기능이 약해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생식밖에 안 됩니다. 배합 비율을 달리한 생식을 먹었을 때 그 신장과 심장의 상관관계 두 개가 다 서로 조화 균형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조치를 맞춰줄 때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장 약만 먹으면 폐가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져요. 또 콩팥에 관련된 이런 약을 먹으면 심장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오늘도 화를 돋궜습니다. 아셨습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유하고 해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셨습니까? 화이팅!